우리는 김환기를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라고 부릅니다. 그로부터 한국의 추상화가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김환기는 전남 신안 안좌도의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일본에서 미술을 공부합니다. 옛날 그랬듯이 김환기는 아버지가 점지해준 얼굴도 잘 모르는 여자와 결혼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 부인과 이혼하고 아버지의 가산을 정리하고는 대부분의 재산을 부인 위자료와 소장농에게 나눠줍니다. 김환기를 이야기할 때는 그의 부인 김향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향안의 과거 이름은 변동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의 경기여고와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한 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인 이상과 결혼하였으나 결혼 몇 개월 만에 이상이 일본에서 사망하죠. 변동림은 김환기와 결혼 전 당신의 호인 향안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평생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위해 살겠어요 라고 합니다. 이후 변동림은 김향안으로 개명하고 그 후 60년 동안 그 이름을 위해 살아갑니다. 따라서 김환기는 향안이라는 호를 부인에게 준 후 수아라는 호를 씁니다. 김환기는 1947년 유영국, 장욱징 등과 함께 신사실파라는 추상주의 화가들의 단체를 결성하여 활동합니다. 이 이름은 사실을 새롭게 보자, 새로운 미술 세계를 지향하자라는 의미로 김환기가 장명했답니다. 나중에 이중섭도 이 단체에 합류합니다. 김환기의 작품 세계는 크게 파리 시절과 뉴욕 시절로 구분됩니다. 김환기는 서울대 미대 교수와 홍익대 미대 학장을 역임하여 충분히 안주하며 살 수 있었으나 더 큰 세계에 도전하고 싶어 파리로 작품 활동을 하러 갑니다. 이 과정에서 김향안은 프랑스어를 공부하여 대화가 가능한 정도가 되자 1년 먼저 파리로 가서 김환기의 아뜰리에를 마련하고 개인전 준비까지 마친 다음 김환기를 파리로 부릅니다. 이 50년대 파리 시절에 김환기는 사물을 단순화시키되 형태를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는 김환기만의 개성 있는 작품이 탄생합니다. 바로 한국적인 오브제를 활용한 매화와 항아리 같은 작품이죠. 김환기는 파리 시절에 서구 작가들의 작품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예술적 정체성을 잃을 것을 우려해 루브르 박물관에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 개인전을 열었던 거죠. 김환기는 1963년 브라질 상파울루 비엔날레 한국 대표로 참가하였는데 이때 미국의 한 추상화가 대상을 받는 것을 보고 자극을 받아 귀국하지 않고 뉴욕에 눌러앉아 그림을 그립니다. 이 60년대 뉴욕 시기에 김환기의 작품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매화나 항아리 같은 구체적인 사물이 화면에서 사라지고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추상세계를 확립합니다. 이 시기에 바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와 같은 걸작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 당시의 작품들을 김환기는 전면 점화라고 불렀습니다. 이 작품은 론도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근대 한국 화단에 새롭게 등장한 실험적인 추상미술 작품으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매화와 항아리라는 작품입니다. 김환기의 백자 그림은 50년대 파리 시절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주제이며 김환기가 자주 사용하는 특유의 푸른색도 이때 나타나게 됩니다. 김환기는 백자, 그 중에서도 달 항아리를 매우 사랑하여 한국 전쟁 시에는 줄 끝에 백자를 매달아 우물 안에 숨겼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김환기의 기념비적인 작품인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는 작품입니다. 작품의 제목은 그의 절친이었던 김광섭의 시 저녁에의 마지막 구절을 제목으로 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단색 톤의 점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60년대 뉴욕 시절의 작품 세계를 대표하는 작품이며 당시 한국 화단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김환기는 뉴욕 시절 한국에 있는 지인들을 많이 그리워하였는데 이 작품 속에 무수히 많은 점들은 그리가 그리워했던 사람들이라는 평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 작품 제작 당시 김환기의 일기 속에 나온 말입니다. 이 작품은 우주 5-4-71 샤프 200이라는 작품입니다. 김환기의 작품명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된 것이 많은데요. 작품명을 일, 월, 연도순으로 적고 월만 로마자로 표기하며 샤프 뒤의 숫자는 김환기의 전체 추상화 중에서의 제작 순번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1971년 4월 5일 제작이 되었고 그의 자체 작품 중에서 200번째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의 처음 제목은 너와 나였다가 나중에 우주로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박서보 작가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추상화 작품들의 작품명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자유롭게 감상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작품 감상에 정답은 없습니다. 이 작품은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2019년 132억 5천만 원에 낙찰됩니다. 김환기의 작품들은 현재 세계 경매 시장에서 한국 현대 미술품의 최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어 김환기의 경쟁자는 오직 김환기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김환기는 파리와 뉴욕에서 작품 활동을 하였으나 작품은 별로 팔리지 않아 어려운 생활을 하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73년에 뉴욕 타임스 등에 소개되어 김환기의 작품이 한두 점씩 팔리는 등 작품에 대한 호응이 점차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나 74년 뇌출혈로 안타깝게 사망합니다. 서울 부암동에 환기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미술관은 김환기 사후 부인 김양안의 노력으로 조성되었으며 별관 건물의 이름이 김환기의 호인 수하 또 김양안의 이름에서 한자식 따와 수향산방으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사실 수향산방은 김환기와 김양안의 신혼집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김환기는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이자 20세기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김환기는 습관처럼 작품의 제작 일기를 써왔습니다. 작품 제작을 위한 그의 열정을 그가 뉴욕 시절 썼던 일기로 대신할까 합니다. 65년 1월 19일 종일 제작, 명랑한 기분으로 나간다. 미술은 질서와 균형이다. 65년 1월 24일 선과 점을 좀 더 밀고 가보자. 65년 2월 5일 종일 화폭 속을 2개 만드니 지쳐버린다. 밤엔 우울한 심정. 미술의 밀림에 발을 들여놓은 지 오래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 꿈을 이루고 귀국해야지. 다음은 김환기가 뇌출혈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기 바로 전날 썼던 일기입니다. 그는 이 일기를 마지막으로 사망합니다. 74년 6월 16일 죽을 날도 가까워 왔는데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 꿈은 무한하고 세월은 모자르고